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 크리에이터 주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더라고요. 경숙님, 안녕하세요. 하동입니다. 양진호님, 이승철님, 청년마을님, 강형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시작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곧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응원의 채팅이나 칭찬 댓글 달리면 제가 또 보면서 기분 좋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궁정이다 보니까 악플은 안 보이고 선플만 읽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박수는 채팅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찾는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 관심을 직접 느끼지 못해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일정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일정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고요. 행정안전부 김학콩 지역혁신정책관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선배 청년마을 우수 사례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황석연 주민참여협업과 팀장님과 그리고 곽인숙 사무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의 대부이시며 청년마을의 찐팬이신 김학콩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학콩입니다. 오늘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비대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가 처음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청년이 사라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과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전남 목포, 충남 서천, 경북 문경 등 세 곳에 청년 마을을 만들어 지역과 상생하며 정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의 청년 홍동우 씨는 오래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고 목포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2019년 충남 서천 상기술학교의 도시청년 하민재 씨는 마을 빈집을 활용해 함께 쓰담이라는 동물 카페를 열어 좋아하는 동물들과 행복한 인생 여정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문경읍에 로컬 편집샵을 연 박현희 청년은 수도권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문경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녀갔고 100명이 넘는 청년들은 지역에 남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는 12곳으로 크게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마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김학구 국장님의 청년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보니까요. 아까 제가 선한 댓글들은 계속 읽혀진다고 했잖아요. 수블리님 또 이렇게 박수도 보내주시고 하트 이모티콘도 보여주시고 고현진님, 소 키우는 남자님의 짝짝짝. 네, 반갑습니다. 이승철님의 온라인 설명회가 더 좋더라고요. 올라가기가 힘들고. 네, 모든 댓글들 잘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댓글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특별하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1개소만 선정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은 정부 내에서도 인정받은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12개소에 대한 사업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지만 사실 쑥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필요한 핵심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황성현 팀장님, 네. 네, 이 청년마을 만들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서울에서만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눈을 좀 돌리면 서울 바깥에도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곳을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찾고, 그 다음에 창업, 일자리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2곳을 선정해서 마을마다 5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식주가 네, 가장 큰 고민인데 거기에 나의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취향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황석희 팀장님에게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번 사업은 어떤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장애물을 전부 없앴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든 영리를 추구하지 않든 지역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에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 단체가 신청 자격이 혹시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오늘 스웨터 정말 잘 어울리셔요. 네, 곽인숙 사무관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옆집에 계신 할아버님도 난 죽을 때까지 청년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에요. 이 청년이라는 게 몇 살까지인가요? 청년 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각 지자체 조례에 청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그 사업이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청년의 나이를 정의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도 강희숙 사무관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렇죠. 중요하죠. 청년 단체들은 2월 26일까지, 2월 26일 금요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제출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시군구는 3월 2일까지 시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로 3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단체는 2월 26일까지 그렇죠. 그리고 시군구는 3월 2일까지 시도는 3월 4일까지 네, 기간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왜 지자체를 거쳐서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이렇게 제출을 거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요거는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다 그게 뜻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선 그런 청년 마을들도 봐도 이미 이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더 탄탄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네.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서류 심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 2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과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그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대표자들을 모아서 발표 심사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함께 모셔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정말 꼼꼼하다고 느껴지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예쁜 또 니트 입으신 우리 황성현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요, 내가 가끔 다른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할지 정착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청년들을 환대해주는 지역의 분위기겠죠. 그래서 청년들과 지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결국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사무관님 말씀해주신 그런 지자체와의 연결로 더 살아남고 그리고 더 강화되어서 지속 가능한 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답변해주신 황석현 팀장님과 그리고 곽인숙 사무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은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댓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스트리밍 끝나고 영상이 올라오나요? 조례가 각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데 무조건 기준은 만 34세인가요? 벌써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통발 유 선생님. 제가 이것만 읽고서는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마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기 위해서 목포, 서천, 문경에서 달려오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미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조금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컨셉이나 방향성, 분위기, 취향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배 청년 마을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나올 때 여러분 아까 채팅창 봤는데요. 격하게 박수와 채팅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다 큰 청년들을 위한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목포의 괜찮아 마을 홍동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괜찮아 마을을 만들고 있는 공장공장의 홍동우 대표입니다. 공장공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사업에도 지원하시면서 관심 가지실 텐데, 협동조합이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 기업인지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또 아닙니다. 네, 저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공장이에요. 상법상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죠. 돈 버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적극 권장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돈을 벌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고용 창출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결국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전국을 다니는 여행사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 1년 반 동안 115회의 기획을 하고 지구 2바퀴 정도의 거리를 청년들과 함께 1,300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밥을 먹고 그리고 잠드는 날들, 이런 날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행사에, 이 여행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갔었는데, 저희는 이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우리가 많이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OECD 자살률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죠. 어렸을 때 저는 집 밖에 나갈 때 어머니께서 동호야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20대 교통사고로 죽는 친구들보다 자살로 죽는 청년들이 3배가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5배나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요. 우리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한 달에 월세 60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또 공과금 15만 원, 커피, 핸드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숨만 쉬기 위해서 수면 위에 어떻게 보면 얼굴을 꺼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고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언제든 힘들어지실 때, 어려울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꿈을 꾸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상 고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괜찮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고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고향은 뭘까? 라는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었죠. 네. 고향에는 저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지역성, 그리고 커뮤니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서 우리가 빈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우리가 잘하는 일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포에 온 게 2017년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행안부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 전까지 저희는 여행을 만드는 또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만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목포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들에게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라, 사업자 등록을 강요했던 거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는 냉장고에 맥주를 가득 채워놓고 치킨 시켜서 그걸 나눠 먹자고 했을 뿐인데, 이 친구들은 그 재미있다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와서 살아남고 그리고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건 청년들의 재미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더 이상 객체나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 빈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엔 저희는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를 했는데요. 저희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학교,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포엔 굉장히 많은 빈집이 있었죠. 하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냥 쓰라고 해서 그냥 쓴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을 똑같이 겪을 거예요. 저희는 이걸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투자를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면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재무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임팩트 투자라고 하죠. 저희는 목포에 약 24억 정도의 돈을 끌어와서 5개의 공간을 저희가 청년들이 계속 쓸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공간을 보여드리자면, 괜찮아 마을에 처음에 앵커하우스로서 역할을 했던 반짝반짝 1번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1층은 같이 밥해 먹는 공유 주방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2, 3층에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만드는 건데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빈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빈집을 고칠 기술과 도구들이 없죠. 이것들을 빌려줄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진장이라는 공간을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우진장이라는 공간은 이제 8명밖에 살 수 없는 공간이어서 지금은 76명을 위한 큰 어떤 숙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완비되었을 때 저희가 행안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쉼, 상상, 작은 성공이라는 주제로 인생에 있어서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쉬고 나면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은 성공을 이루고 싶을 때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었죠. 이곳에 온 60명의 사람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마음을 쉬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그럼 한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면 또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같이 별도 보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충분히 쉬고 났을 때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밖으로 나가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지역에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들을 경쟁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성립에 있어서 사실상 경쟁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민하고 팀을 만들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 또 조언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줄 때 그들이 스스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게 등 떠밀어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6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순간들을 저희는 발견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저희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괜찮아 마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운영자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따로 똑같이 그리고 누구나 선생님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조직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희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있고요. 생활공동체 힘은 가히 무서운데요. 서울에서 135만 원을 그냥 숨만 쉬기 위해서 돈을 쓰던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25만 원으로 비용을 줄이고 아끼는 110만 원만큼의 가치만큼 우리는 일을 덜 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냈죠. 아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선생님이 됩니다. 논어의 3인행 필요하사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곳에 모인 30명 중에 30개의 수업이 열렸고 60명 중에 60개의 수업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서로 성장하고 역량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들이 창업을 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 마을에는 여러 가지 음식점들과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나 또 도시 재생 프로그램 등이 생겨났어요. 한 친구들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경쟁에 출품이 되기도 했죠. 사실상 청년들이 서울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곳에서 해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티셔츠를 만들어서 1,600만 원어치를 팔았고 어떤 친구들은 멜빵 바지를 만들어서 1,700만 원을 팔았고 어떤 친구는 가방을 의뢰받아서 2억 원치를 팔았고 그리고 전남도 목포시 주변의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일을 하는 친구들, 책을 만드는 친구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축제나 아니면 행사 등을 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먹고 삽니다. 21개의 집을 얻은 저희가 돈을 주거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돈을 내고 스스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약 34명 정도가 지금 목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KBS, SBS에 소개된 사례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당연히 겪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타임지에 나왔고 BBC에 나왔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끝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쩌면 영국에서 또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지금 지역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고 괜찮아 마을에 있는 100명, 76명, 34명 이 친구들의 숫자 24억, 14억 이런 숫자들을 떠나서 이렇게 고맙고 소중한 좋은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에 지원하실 많은 청년 단체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친구들과 함께 이 사업을 열심히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에 더 좋은 친구들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모여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마을의 첫째 형님인 괜찮아 마을. 역시 명성이 자자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줬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동호 대표님 대단히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 발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골 마을 한산에서 도시 청년들이 마을의 자원을 교환하며 나만의 삶을 기술하고 주민들과 상생하고 비슷한 취향을 통해 실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서천의 삼기술학교 김혜진 삼코치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처럼 채팅창에 또 많은 박수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 삼기술학교의 공동체장을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삼기술학교는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는 목포를 두 번째로, 목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 작은 한산면 마을에서 도시 청년들이 자기의 기술, 3기술과 그리고 마을의 자원의 기술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고 같이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도시 청년들이 이 작은 시골 마을 한산면에 내려와서 지역의 주민분들과 상생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문화기획을 하던 문화기획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 기업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같이 많은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해왔었는데요. 정말 우연히도 2016년도에 전통 자원인 한산모시 문화재의 청년기획단으로 발족이 되어서 이곳에 처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는 주민분들께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청년의 세대가 40대, 50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민분들은 여기 이 동네, 작은 동네가 활력이 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항상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런 감동을 많이 느껴서 한산면에서 많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누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도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알게 되어서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삼기술학교가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이 한산에는 소곡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69개의 양조장이 있을 만큼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 방식의 한산 소곡주에 매력을 빠졌습니다. 매력에 빠져서 청년들이 술을 먹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공간들, 프로젝트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삼기술학교를 3년 차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많은 도시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현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기술학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함께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시골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많은 도시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놀집, 일할집, 살집 이렇게 총 16개의 빈집들을 재생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주민분들과 함께 DIY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공간들을 현재 지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개의 그런 일할집, 놀집, 살집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시골에는 그런 데이터들, 살집에 대한 그런 부동산이 많이 정보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그 게스트하우스만 점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빈집들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20번 이상을 이렇게 찾아뵈서 사실 이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저희의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총 16개의 빈집을 조성을 하게 되었고 또한 주민분들이 너희가 여기 도시 청년들이 와서 뭐 할 건데? 라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이런 설명회 주민들을 뵙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이 삼기술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갈 도시 청년들을 모집을 하러 또 서울에 가서 도시 청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삼기술학교의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작업들은 주민분들을 같이 설득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청년 단체들과의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배움,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자원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이 한산의 고유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주민들과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주민분들과 부대끼면서 청년들과 부대끼면서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살 집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천군에서 청년 쉐어하우스 정책을 그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조례를 따와서 이 입주자 청년 쉐어하우스에 그 모집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 정착한 청년들이 작년 2020년도 삼기술학교에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함께 경제공동체로서 살아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한산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타 지역의 청년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그런 아카데미 교육 방식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팀기업가 중심 함양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MTA 워크숍을 작년 2020년 동안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15개의 청년 팀들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해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청년들이 주체적이게 자기가 운영자가 돼서 또 한 달 살기 도시 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 한 달 살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도 쓰고 저희가 자체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도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사실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6개월간 빈 그 여관을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서왕장 여관이 커뮤니티 호텔 H로 탄생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과 정착 청년들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그 마을 호텔에 오셔서 이 마을 곳곳에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삼기술학교를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민관이 협력이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분들이 환대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도시 청년, 외부 청년들에게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관의 협력의 운영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삼기술학교는 지속가능한 이 정착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한 달 살기, 돈을 벌면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가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창업이 된 팀들이 커뮤니티 벤처로 이제 확산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자원들 그리고 사업들을 연계해서 확산시켜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기술학교는 사실상 도시 청년들이 타 지역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청년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저희 한산 캠퍼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많은 마을의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청년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기술학교는 지금 현재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마지막 그런 비전들, 꿈들은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대한민국 넘버원 디지털 노마드 타운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개의 마을 청년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 정말 많은 교류들,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청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기술학교. 저도 이 삼기술을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넘버원 디지털 노마드.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첫 번째 발표 때도 그렇고, 이번 발표도 그렇고, 뭔가 이 마을을 만든 팀들의 취향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그 취향을 보면서,
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 발표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도 각각의 매력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도 나는 어떠한 매력으로 어떤 분위기의 마을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약간의 감동, 그리고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좋은 참여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행사를 진행할 때 되게 기뻐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부분에서 감동받았냐면,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발표 끝나자마자 댓글이 고생하셨어요, 와 잘 들었어요, 박수와 함께 막 채팅창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설명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자체가 이런 좋은 교감과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굉장히 신나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또 발표 끝나면 박수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청년 마을을 만들고 있는 이 팀들이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세 번째 발표자는 또 어떤 취향과 또 어떤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실험하는 청년들을 위한 로컬 메이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문경의 달빛 탐사대 주재현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방금처럼 또 큰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 달빛 탐사대 탐사대장으로 있는 주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경에서 작년에 달빛 탐사대라고 하는 로컬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가장 매력적인 도전 문경이었습니다. 왜 문경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같이 살자라는 청년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문경 출신이었는데 문경을 떠났다가 문경으로 다시 돌아온 유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같이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처지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협력하는 형태의 이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던 달빛 탐사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화되어서 저희가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 모집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례로 다른 곳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갭들이 생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들을 문경에서 한번 해소를 해보면 어떨까, 북적이는 도시 대신 지방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문경은 문경 로컬 탐사시대, 그래서 달빛 탐사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문경의 문을 달이라는 공간으로 해석을 해서 그곳을 탐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문화 프로젝트들을 약 20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환대할 수 있는 문화들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사업지 선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곳들을 둘러보다가 문경 세제가 있는 문경읍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경읍 같은 경우는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약 2시간의 직통버스가 있는 곳이라서 입지 선정 조건으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모집 공고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경 및 전국에 거주하는 전국 청년 누구나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참여 대상이 외부 청년들만으로 국한이 되면 내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도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하고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 포스터를 SNS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지역 주민들이 더 궁금해하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저희가 우주복을 입고 컨셉추얼하게 가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중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우주인이 보고 신기해서 지원하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탐사 생활과 프로그램의 주요 일정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착수 보고회를 지나고 그리고 먼저 번에 하셨던 3기술 학교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상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모집 홍보 활동을 지나서 영상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요인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외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 인원들이 모였을 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괄적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받은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딩데이를 진행을 하고 성과 공유회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컬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문경이 지역에 왔을 때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탐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탐사 부분인데 참가 대원들의 스스로의 마음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커뮤니티인데요. 앞서 목포의 홍동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밥을 해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식구가 된다는 느낌을 주고 굉장히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빛 식탁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탐사 생활 프로그램은 각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4개의 팀들은 버스킹 팀들인데요. 그리고 밑에는 책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들입니다. 지역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던, 집중했던 팀들이고요.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했던 팀 중에 하나로는 달빛 어부 팀, 그리고 북바인딩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팀들도 있었고요. 각자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활동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간들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총 15개소의 공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궁금해 하시는 주거 공간들을 해결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빈집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이거는 지자체 문경시에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이었던 근대 가옥을 제공받아서 공유 오피스로 조성을 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달맞이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로 운영되던 공간이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청년들이 들어와서 직접 리모델링을 거쳐서 공용 주방이라든지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셀렉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배 출신 청년들이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지역에 환원하고자 공간들을 대여를 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을 여행자 센터 팝업 스토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으로는 연분 베이커리 샵이 있는데요. 저희 탐사대원으로 참가했던 청년이 청년몰과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계 사업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지금 현재는 정식 오픈을 해서 활발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으로 커뮤니티 센터 2층의 책방 공간이었는데요. 세 팀의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책방 운영팀들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판매하는 반달 책방이라는 책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지원받았던 컨테이너 타운이 있는데요. 총 12개의 컨테이너 동을 지원받아서 지금 4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연습실이나 루어 낚시샵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총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561명이었고요. 그 중에 총 모집자는 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착 인원은 31명인데요. 그 중에는 주소 이전을 통하거나 창업을 통하거나 정착 준비 인원,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해서 3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분 베이커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양지혜 씨인데요. 그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취업을 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하셔서 달빛 탐사대라는 그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들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아 씨 같은 경우는 그 항공기 승무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많은 업무의 과중으로 번아웃이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달빛 탐사대에 지원하셔서 지금도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진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스토리들을 담은 브런치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재들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데 좀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 협업 프로젝트 중에서는 앞마당 음악회, 그리고 랜딩데이, 청년마을 선포식, 그리고 집단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과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의 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도 마찬가지고 지역 출신 주민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 사항으로 이제 뭐 문경에서 유스 호스텔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저희가 소모임이라든지 자생되는 커뮤니티들을 더 발생시켜서 지역을 더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와 시의 시비 예산 매칭을 통해서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올해도 쭉 이어갈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역 내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연대할 수 있고 청년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마을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달빛탐사대의 주재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아마 아까 보면서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선배 청년마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각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활동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해 다 중간중간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 점은 죄송하고요. 이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과, 여러분이 또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과 함께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홍성군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현재 홍성군 공유재산을 알아보고 있으나 혹시 뭐 개인 소유의 농장을 장기 임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지역에 정착하려면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단체가 공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개인들이 사적인 공간을 내어줄 수도 있겠죠. 사업 기간 동안에 이 공간을 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공간을 사용했을 때 지역사회 협의가 맞춰진 경우라면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서 그 공간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지역기관과 연계되어야 하나요?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주민이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된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단체 함께 운영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주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기관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점이, 네,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 하신 건데, 지역별로 한 팀씩만 할당해 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있느냐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지역 안배 없이 여러 곳을 선정할 수 있고요.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 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시행 주체가 청년단체나 기업이던데, 비영리 법인인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고 관내 청년 기업들과 같이 공예마을 만들기를 하면 안 될까요?
청년 기업들 대표로 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면 전문성과 실행력이 더 우수할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과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청년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관계 단체들이 누구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의 내용은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그거 보고서는 질문을 선정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 마을은 청년들이 마을을 체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계속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청년 유입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2차년도, 3차년도 추가 지원도 예정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목포와 서천 그리고 문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는 첫해 사업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차, 3년차가 되어서도 새 마을이 전부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잘하고 지역 주민들과 융화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청년들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살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정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우선 청년의 해석을 각 시군의 조례로 근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의 말씀 주셨고요. 질문은요,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에서의 사업 목표가 청년 마을을 만들어질 시 질적인 청년 숫자, 예를 들어 청년 귀촌, 창업 등 단기 이상의 청년 거주와 양적인 청년 숫자, 예를 들어 한 달짜리 체험 청년 수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마을 체험에 관련된 청년 수, 이것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착돼 있는 숫자적으로도 많아야 되고 그 네. 숫자 안에서 네. 그러니까 남아야 되는 청년들도 네.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많은 네. 그 기회가 있어야 네. 남는 숫자도 많아질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정착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나 여기서 더 정착하고 싶어라는 그런 연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다문화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업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부담은 몇 프로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문화가 됐든 우리나라 청년이 됐든 다 가능하고요. 자부담 말씀하셨는데요. 자부담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네. 잠깐 저희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 한번 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네, 여기 좀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중에 네. 그러게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설프긴 한데요. 네. 지금 이 질문 한번 답변을 좀 드릴까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능하십니다. 지역에 한계는 없고요. 다만 주 공간이 있고, 주 지역이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저희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포의 경우 목포에 정착을 해서 앵커 시설에 거주하고 일을 하면서 인근 섬으로 출퇴근하는 형식이 가능할 거잖아요.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그 섬들은 신안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목포시로 신청하더라도 신안군과 연계된 사업지를 확장해서 사업 모델을 그려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이어서 또 한번 질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은 그 질문인데요. 임의단체 신청 불가라고 하셨는데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청년단체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고유번호로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신청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게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선정이 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후원을 추가로 받아도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청년들이 낯선 곳에 가서 이주를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적극 장려하고 중앙정부도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또 그 다음 질문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은 주거 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도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지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곳 말고도 사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를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경우 단기 임대 이용 비율을 임대비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장기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예시를 들어본다면 심의 잔산화 방식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저 채팅방으로 가볼게요. 네. 채팅방에도 계속 이제 답변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질문을 골라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주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정착과 이주를 피하기 위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 사업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유출을 막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청년 중에는 유턴할 수 있는 청년도 있겠죠. 고향을 떠났다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시골에 살아보지 않는 청년이 나도 그러면 쉬면서 다른 탐색 기회를 찾아보겠다 해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청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둘 다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유입시켜서 새로운 삶을 탐색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세 사업지가 운영 주체 모집 방식이 다릅니다. 목포의 경우는 외지 청년이 외지 청년들을 모집해서 지역 정착을 실험하는 모델이었고요. 서천의 경우는 외지 청년들이 현지의 청년들과 협력해서 지역 정착을 시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의 경우는 현지 지역 청년들이 외지 청년을 불러들여서 현지 청년들과 협력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 모델을 보면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골라주시죠. 그게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두 단체의 청년 참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은 한 개 단체가 들어오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청년 구성원들의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 단체의 구성원들은 50%가 청년이 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시도 조례에 있는 그 청년의 한계, 예를 들어 어디는 49세도 심지어 청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그 근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하나 더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국가대표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23세, 올림픽팀 23세 미만의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23세가 넘는 OB 멤버를 2명까지,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 30대 청년을 주축으로 운영단체를 꾸리시고 참여하는 청년들 가운데 OB 멤버, 20, 30대가 아닌 30, 40대 또는 5, 60대도 청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참여 주체로 약간의 티오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최지백님인데요. 청년들이 이용할 거주 공간, 교육 공간, 업무 공간 등 이런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조금 당황스럽군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런 공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앞서 그 목포, 서천, 그리고 문경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없다면 들어온 청년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그리고 어디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오히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네요. 꼭 필요합니다. 아마 사업 계획서를 쓰시다 보면 이 공간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또 봤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네. 저는 이제 앞서 해왔던 마을들이 되게 잘했던 건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웠던 점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인데 네. 이게 외지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정책이고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얘가 잠깐 그냥 왔다가 이거 사업 때문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인데 그렇죠. 네. 궁금하시죠? 우선 이런 그 갈등의 고민은 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초반에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왜 하필 지자체를 거쳐서 하나요? 라는 질문을 그 사회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지역의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고 그리고 이 사업 신청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도 그 지역에 청년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공감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굳이 청년들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혹여 청년들이 좋은 성과물을 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저거 내가 직접 해도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이 시골에서도 심지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업 계획서 그 계획서상에 아예 붙이게 돼 있습니다. 첨부하게. 그래서 그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그 사실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배점이 일단 돼 있습니다. 15점이. 그래서 그 점 꼭 유의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이루고 협력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답변이 계속 제가 들을 때마다 이 질문에 진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은 그럼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인데 두 분이 정말 고생하신다는 걸 제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답변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생하기보다는 정말 청년마을을 애정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청년마을을 통해서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좋은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또 삶의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을 저희는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몇 개 더 볼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네, 골라줄까요? 네.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저희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지에 이미 청년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그 주변으로 상가 및 빈집을 임대하여 청년마을을 조성해도 되나요? 지자체 도움이 들어가는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국토부에서 한 도시재생 사업은 비어있는 공간을 하드웨어적으로 조성하는 데 주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건물이나 공간이 재생된 이후에 운영자, 프로그램이 없어서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가점 대상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간을 청년에게 내어준다면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재생된 공간들을 많이 내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것도 좀 많은 단체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데 네.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사업을 또 소화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스스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어떤 지원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사업, 청년마을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연결하셔서 그리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거는 저희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답변을 바로 해주셔서 그런지, 예를 들어 조동희 형님이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도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또 질문 답변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또 댓글들이 또 여러 개 보입니다. 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좀 골라볼 건데, 벌써 이런 사업 설명과 그리고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진짜 저 사업에 꼭 참여를 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조금 올라가 보면은, 네,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을 또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가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와 같이 12개의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꼭 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12개 마을 조성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제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마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저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주거 지역 중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곳만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번화가였던 것이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발걸음이 끊긴 것도 포함되는지 조금 애매하다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기존의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단위의 작은 마을입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 중에서도 주민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예를 들면 걸어서 15분 이내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지역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에서의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마을은 청년들이 상상하는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새롭게 만드는 마을. 그래서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고양이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전국의 고양이를 좋아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 지역에서 고양이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마을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역을 청년들이 선정해서 제안하시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청년들이 이주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실시간 댓글에서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네, 정말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좋은 그 긍정적인 그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근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그 참여자분들의 댓글의 느낌에 따라서 이 행사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청년들이 발표를 했을 때도 너무 잘하고 있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댓글부터 두 분이 지금 질의응답 하시는데 계속 사례를 들었는데 설명 정말 좋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해드린 것도 감사드리다. 이거 다시 보기를 꼭 보고 싶다. 답변 감사하고 내년엔 함안군 청년들과 도전해보겠다. 이런 뭔가 의지까지 주는 이런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 답변을 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데. 네. 5억 원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나요? 아마도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조금 그 예산이 부족한 그 지자체에서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국비
전액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지자체와 그 청년 단체들이 합심해서 꼭 신청서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질문 하나 또 제가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청년마을의 공간 조성에 사용되는 토지 및 유휴 건물에 대한 사전 확보가 이루어져 있다면 공간에 대한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공간의 매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사업기간 내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을 계속 장기 정착을 위해서 이용해야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공간을 청년들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 공간,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민간의 사적인 공간이라면 시민 자산화의 방식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취득할 수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시민 자산화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호텔 H, 서천의 한산면에 만들어진 이 호텔 H가 그런 시민 자산화 방식으로 청년들의 공간으로 취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피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더 가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돈 없는 지자체는 이게 조금 두렵습니다. 라는 그렇죠. 네, 질문. 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의 지원이란 사실 예산만을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 둘러보면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없고 쉽게 말하면 좀 돈이 없는 그런 지자체들은 오히려 빈집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동네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예를 들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협조를 유도하는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작성하셔서 담아주시면 그것 또한 저희는 지원 의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사례는 물론 공간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농협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농협에 있는 농협 내지는 신협 이런 데에서 동네에 들어온 이런 청년들에게 공간에 들어가 있는 쓰는 물품을 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럼 참 고맙겠죠. 그래서 그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데 또 식재료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사소하지만 사실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예산에 꼭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을 청년들이 찾아서 쓸 수 있게 된다면 그 청년들과 지자체가 1년 동안 탐색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청년들에게 쓰여질 수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이 된다면 그 지자체가 예산이 없는 경우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그 공간을 취득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는 합동 설명회를 올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한번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 특별한 기술, 능력이 있어야 동참할 수 있는 느낌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업, 리치업 청년 등 특별한 기술에 자신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사업 신청 단체, 기업의 계획서, 평가 단위에서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면 평가에 반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뭔가 진심이 담긴 그런 질문이에요. 네. 네네.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게 참여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있을 것 같으면 어디에서 가더라도 충분히 한마디로 먹고 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한 달 살기 내지는 뭐 일주일 살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쉬면서 정말 쉬면서
그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꼭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없이도 이런 프로그램엔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되었든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답변하는 사업 설명회는 사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그리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질문이 되게 열정적인 게 느껴져가지고 와, 이거 다 답장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모두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라던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또 문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관심 많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두 분의 느낌의 어떤 감에도 좀 되게 새롭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혹은 이제 사업을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고서는 저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정책 실험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은 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밖에도 서울 이상의 기회를 가진 땅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청년들의 시각으로 지역에 놀고 있는 자원을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일들이 청년마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년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청년마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올해 12개 마을이 조성되는 것을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거기에서 본인 삶의 해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청년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 덕분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전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좀 타이밍을 좀 못 잡았는데 영상 올라오는지 확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다시 올려주세요. 일하는 새를 못 봤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요 편집돼서 저희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해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편집된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반응도 보기도 하고 질문들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청년마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올해 12개소가 선정이 되죠. 그 12개소는 또 어떤 분위기와 취향과 그리고 각 지자체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또 멋진 사업들을 만들어낼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열정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꼭 신청하셔서 모두가 선정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과 함께 또 멋진 분위기와 취향이 담긴 청년 마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2021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박수 모든 반응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 크리에이터 주긍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